루피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과 여는 대연회일지도 모릅니다. 조이보이의 꿈 또한 로저와 루피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루피의 꿈의 끝, 그것은 야마토의 언급에 의하면 오뎅의 일지에 적힌 해적왕 골디로저의 꿈과도 같았습니다. 본작에서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원피스 팬덤은 한 번 뒤집혔습니다. 누가 봐도 원피스의 엔딩과 연결된 떡밥이 분명한데 의도적으로 작가가 숨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이 루피의 꿈에 관해 저마다의 추론을 내놓았고 저 또한 저만의 정답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꿈은 바로 원피스라는 엄청난 보물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둘러앉는 역사상 최고의 대연회를 여는 것이죠. 이상한가요? 현실 가능성이 없나요? 하지만 왠지 루피답고 마음에 들지 않나요? 세계를 보고 책을 쓰겠다는 사보의 꿈과 세계의 해적으로서의 악명을 떨치겠다는 에이스의 뒤를 이어 말한 루피의 꿈엔 역시 세계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텐데 누구나 쉽게 친구나 동료로 받아들이고 걸핏하면 연회를 벌이려는 루피의 성격과 행동을 생각하면 저는 이만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반박하며 루피는 영웅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루피의 말 맞다나 영웅은 고기를 나눠주지만 해적은 고기로 잔치를 벌이는 존재죠. 원피스에선 적을 물리칠 때마다 무조건 연회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작가님이 연회를 가장 이상적인 엔딩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요. 그럴 때마다 루피는 보물을 독차지하기보다 그걸 써서 다 같이 즐기는 걸 선호하죠. 그것도 충분히 해적다운 일입니다. 또한 어릴 적 루피는 항상 음식을 훔쳐먹은 뒤에 보물 외상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해적답지 않게 정직한 루피 성격에 이건 정말로 보물로 갚겠다는 의미로 써둔 걸 겁니다. 바로 원피스라는 엄청난 보물로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루피가 꿈의 끝을 이야기했을 때 밀짚 모자 일당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이 장면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장면이기에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루피가 이게 내 꿈의 끝이야 라고 말하자 조로는 놀라고 징베는 귀를 의심하며 나미는 어이없어 하고 브룩과 프랑키는 눈물까지 흘리며 웃고 우솝은 화를 내며 상디는 웃으면서 초파에게 루피 머리 좀 진찰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로빈이 놀라 말을 잃은 사이 초파는 환하게 웃으며 감탄합니다. 우솝은요,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고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 라고 합니다. 이에 루피는 해적왕이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반박하죠. 그러자 징베 또한 뒤늦게 눈물나게 웃으며 으리으리한 선장을 만나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눈이 별이 된 초파가 좋아하는 사이 나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너답긴 한데 라고 말을 흐리죠. 프랑키 또한 그런 꿈을 이루는 건 해적왕 정도는 되지 않으면 무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캐릭터들의 과거와 성격에 맞추어서 해석해봅시다. 우선 징베는 종족 차별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온 어인족입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종족이라는 말로 들렸을 테고 둘러앉는다라는 말은 차별 없이 평등해진다라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엔 웃으며 으리으리한 선장이라 치켜세운 거죠. 또 나미는 돈 욕심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루피가 대연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원피스라는 데뷔볼을 판다는 식의 말로 들렸을 겁니다. 물론 원피스가 금인지 뭔지 아직 알 수 없으니 그걸 왜 팔아라는 식의 반응을 하기보단 그 꿈의 동화적인 스케일에 어이없어한 뒤 너답긴 한데 원피스가 돈이라면 아까울지도 정도의 표정과 반응을 보인 것이죠. 브룩은 음악가이고 원래 낙천적이니 세계 수준의 연회에서 연주할 생각에 그냥 웃은 것이고 프랑키나 초파도 비슷한 결일 겁니다. 상디는 요리사이고 머리 회전이 빠르니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식재료와 요리사와 주방이 대체 얼마나 필요할까를 본능적으로 계산해 본 뒤 그걸 나보고 요리해서 다 먹이라고 라는 식으로 야 초파 제 머리 좀 진찰해봐라 라며 웃은 겁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로빈은 그것이 로저 등 다른 사람의 꿈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놀란 걸지도 모르고요. 제일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 우솝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루피의 허황된 꿈에 그런 건 이룰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화를 내죠. 언뜻 생각하면 우솝 또한 초파나 프랑키처럼 웃어버렸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솝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성격입니다. 그 말은 곧 현실적이란 뜻도 되죠. 사실 그가 하는 거짓말들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것들이 아니라 보통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거짓말임을 우솝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툭하면 섬에 상륙하면 죽는 병에 걸렸다며 약한 소리를 하는 그는 자신이 약한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오를 두고 루피와 결투를 벌일 때 그는 매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싸우는 방식을 택하죠. 이런 우솝의 성격을 보았을 때
루피가 그것을 진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식으로 반응한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나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심증의 나열일 뿐입니다. 조금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물증까진 아니지만 오다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힌트는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바로 두둥입니다. 북이나 드럼을 치는 소리, 영어로는 돈이죠. 이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새벽을 뜻하는 던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원피스 1화의 제목은 로맨스 던이고요. 또한 일본어에서 돈과 어원적으로 연결된 돈치안 사오키라는 단어는 북치고 장구치며 술 마시고 노는 격식 없는 대연회를 뜻하죠. 이미 루피 해적단이 알라바스타 왕궁이나 하늘섬 등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원피스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의 언어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가요? 약간은 찌릿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 루피의 꿈은 해적왕 로저의 꿈과도 같을 겁니다. 야마토가 인증했듯이요. 로저가 해적왕이 된 이후의 꿈을 말했을 때 오뎅과 흰 수염의 반응 또한 루피가 꿈을 이야기한 순간의 에이스와 사보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루피의 꿈이 로저의 꿈과 같았다면 조이보이의 꿈과도 같았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조이보이. 이 이름은 실제 우리 지구에도 존재하는 전설에서 기원한 듯합니다. 이는 서아프리카에서 구전되었다는 카리브해 노예들 사이의 전설이죠. 조이보이는 드럼으로 저항할 수 없는 리듬을 만들고 이를 들으면 누구나 절망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니카의 해방의 드럼과 비슷하죠. 또한 보이라는 단어에는 동음이 의어가 있습니다. 부표라는 뜻의 보이죠. 해수면 상승 때문에 가라앉아버린 세상 위로 포네그리프와 원피스라는 부표를 띄운 조이보이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는 대체 어인섬에 어떤 약속을 했고 왜 사과문을 남긴 걸까요? 만일 그의 꿈이 루피의 꿈과 같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우솝의 말대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도 레드라인이 지구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데다가 험한 바다로 가로막혀 세계 일주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세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태양의 꿈을 꾸는 어인과 인어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는 심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 차별받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태양을 내심 갈망하며 빛이 들어오는 태양의 나무 잎 아래에 몰려 삽니다. 저는 800에서 900년 전 이 세계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로빈이 어인 차별과 노예제를 나쁜 역사라고 부른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꿈을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이보이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어차피 그의 꿈을 이루는 가장 과격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고대병기 등을 이용해 마리조아가 위치한 레드라인을 철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바로 아래 어인섬은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조이보이는 약속했을 겁니다. 괜찮아. 어인섬은 더는 필요 없어질 테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태양 아래로 데려가 줄게. 만일 그것이 당시의 포세이돈이었던 인어공주에게 조이보이가 했던 약속이라면 아주 깔끔하죠. 마치 루피가 시라오시에게 지상에서 산책할 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요. 그럼 또한 노아가 기다리는 약속의 날은 무엇일까요? 어인섬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날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인과 인어들은 매우 헤엄을 잘 칩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샤봉디 제도에 몰래 구경을 갔다 오는 묘사가 있을 정도죠. 물론 짐도 다 싣고 노약자까지 데려가야 해서 필요하다면야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꼭 노아가 대피에 필수적일 거라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제 가설대로 노아가 제1세계 당시 지상 사람들과 동물들이 탔던 방주라면 이는 처음부터 어인섬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게다가 배라는 건 피난에 쓸 수도 있지만 원래는 운송에 쓰는 것이죠. 여기에 조이보이의 목표를 생각하면 흥미롭고 대담한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조이보이가 캄벨트를 만들고 그 위를 달리는 용도로 노아를 쓰려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듯 이 세계 또한 항해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의 위대한 항로 수준까진 아니어도 바다는 늘 위험한 곳이었겠죠. 그때 조이보이는 그 정도의 스케일과 동심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늘 날씨가 화창한 바다가 있고 그 위에서 해왕류가 거대한 배를 끌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이동에 매우 편리하지 않을까. 이에 그는 인어공주 포세이돈과의 약속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차별하는 저 위의 나쁜 놈들을 날려버리고 너희를 태양 아래로 데려가면 넌 해왕류들에게 노아를 끌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데려와줘. 모두가 태양 아래 모여서 신나는 연회를 하는 거야. 도로도 내가 마련해 놓을게.
그리고 그는 어떠한 기후 조작이나 테라포밍 기술, 예컨대 고대병기 우라노스 같은 것을 이용해 태풍도 바람도 없는 직선형 해역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두 그 해왕류 버스를 위한 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실패 후 캄벨트와 그곳의 해왕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벽이 되어 그랜드라인을 형성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에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에 인어공주를 향한 사과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약속을 지켜줄 사람이 수백 년 후 나타날 거라는 전설이 용궁 왕가의 대대로 남은 것이죠. 이처럼 조이보이의 꿈은 너무나 큰, 어쩌면 루피보다도 더 정신나간 스케일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된 루피가 조이보이의 이 꿈을 이루어주기로 마음먹는다면, 게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루피는 주저없이 레드라인 혹은 마리조아 혹은 거기에 있는 태양의 나무 이불을 부수기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루피가 마리조아 아래인 어인섬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마담 셜리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태양 아래로 나온 어인들과 시라오씨와 함께 노하는 진정으로 가동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엔 멸망에서 도피하는 방주가 아닌 즐거움과 연결을 위한 운송 수단으로서요. 게다가 마리조아가 무너지고 캄펠트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되면 나뉘어있던 4개의 바다가 섞여 그곳이 그대로 상디가 찾던 오올 블루가 되겠죠.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원피스 엔딩 가설 중 하나인 4개의 바다를 하나로 만든다는 혼일사해 가설을 조이보이의 계획이란 관점에서 다시 엮은 제 버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꿈의 실현과 그로 인한 장대한 전쟁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딱히 해적다운 보물이나 보상 그 자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조이보이는 무슨 물건을 모험의 끝에 숨겼단 말일까요? 그리고 그걸 왜 다들 원피스라고 부르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원피스와 D 그리고 니카의 정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이죠.